여러분께서 사랑해주고 계시는 표영호TV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림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난리도 아닙니다. 부동산 대출금리가 6%에서 12%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부동산 PF 2013년 말에는 35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기준에는 112조 2천억 원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주요 건설사가 보증한 PF 규모도요, 최근 3년 사이에 50%가 급증을 한 거죠. 건설사가 보증을 섰다는 얘기는요, 시행사가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확보했지만 돈이 없는 경우 건설사가 땅값도 보증해주는 그런 PF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사, 시행사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PF 우발 채무도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잘 나가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갑자기 난항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반값 분양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대출 보증을 선 금융사들도 덩달아서 흔들리고 있죠. 112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도 예고되고 있는 거죠. 이런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우려가 곧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는 오게 돼 있죠. 먹구름이 끼면 비가 반드시 오듯이 지금 먹구름이 덮은 상태니까 비 오는 것은 수순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번 터지고 나면 땅값 버블도 한 번쯤 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PF는 말 그대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죠. 부동산 PF에서는 금융회사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서 돈을 시행사에게 대출을 해주죠. 그리고 그 대신 이자를 챙깁니다. 다만 사업성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율은 보통의 대출보다는 살짝 높은 편이죠. 지난 수년간 단군 이래 가장 낮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호황을 맞이했고요.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돈이 되다 보니까 금융사들도 공격적으로 PF 대출에 나섰는데요. 특히 보험사와 증권사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가 2013년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게 되자 부동산 PF 대출도 아주 매우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요. 원자재가 상승으로 사업성도 나빠졌죠. 그리고 돈줄마저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엔 PF 대출 규모가 큰 금융사들 중심으로 위험한 게 아니냐, 이런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는 제가 볼 때는 트리거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4.7%입니다. 이것은 3년 전보다 거의 3배가 높게 뛴 겁니다. 말이 3배지 이건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겉만 번지르하고 부실한 시행사는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냥 시행사만 부도가 나면 뭐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소비자, 즉 국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금융권이죠. 그런데 그 금융권의 돈은 누가 빌려줍니까? 바로 일반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이 운영하는 돈 중에 은행 자기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자본 비율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돈을 굴리죠. 그런데 그렇게 시행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시행사만 망하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결국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이거 왜 일어났습니까? 이건 역시 발단은 PF 대출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자 PF 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들이 무너졌죠. 그래서 결국 31곳이 무더기로 영업 정지를 당했던 이런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85,000평의 땅에 1,5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죠. 그런데 시행사가 3,300억 원의 PF 대출을 갚지 못해서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PF 대출을 못 받거나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PF라는 것이요, 준공이 되기 전, 그러니까 지어지지도 않은 그런 자산에 대한 대출이죠. 없지만 미래에 대한 자산이라서 만약에 부실이 나면 회수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 대형 건설사라고 안전할까요? 그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울 둔촌주공의 재건축 현장에서도요, 7천억 원의 PF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자 결국 시공단, 그러니까 건설사들이죠, 이들이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PF 대출이 안 되면 착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고 이것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행사들의 경우는요, 그동안 부동산 고가 행진의 시대에 덕을 많이 본 시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의 유동성 문제는 나라에서 해결해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오피스텔을 짓거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을 지으면서 분양 완판을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곳에 땅도 사서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행사는요,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라는 것을 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 부지마다 법인을 따로 세웁니다. 연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거죠.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이 해당 사업만 부도가 난다 이거죠. 물론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 대출 금리도 올랐듯이 PF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6%에서 올해는 12%로 2배 가까이 훌쩍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자를 50억을 내면 되는데 이게 2배가 뛰었기 때문에 100억을 내게 되면 자기들 수익에서 5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도가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작은 곳 큰 곳 가리지 않고 부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땅값을 치르려고 돈을 빌려서 땅값을 치른, 그러니까 이른바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그렇게 브릿지론으로 빌렸던 돈도요, 본 PF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자 갚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동안 분양만 하면 대박이니까 부동산 화랑기에 마구 대출을 받은 시행사들도 문제고요, 대출을 해준 은행권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대출이 멈추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소업체들을 시작으로 해서 연쇄 부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겪어야 할 산이라고 봅니다. 거품을 가득 머금고 빨리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들고 있는 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컵을 들고 뛰려고 할 때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면서 빨리 뛰어라, 이렇게 하면 빨리 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을 쏟아내든 빨리 달리는 것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은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표영호 TV였습니다.